숫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루시아.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차가운 조소가 민경채 사장의 입가에 걸렸습니다. 민강유통 이사회 회의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그 정적 속에서 오직 민경채의 목소리만이 승리자의 선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을 조롱하는 민경채가 아닌 그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스텔라 장 여사를 향했습니다. 스텔라 장. 민두식 회장이 쓰러진 지난 시간, 루시아가 믿고 의지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표결 인정 못합니다. 루시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나 그 끝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에? 이이라니 루시아 씨. 민경채가 기다렸다는 듯 과장되게 웃었습니다. 이사회 정족수는 완벽하게 채워졌고 안건은 회장 대행 루시아의 직무 정지 및 해임. 그리고 방금 가결되었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의 지분을 포함해 제게 우호적인 지분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숫자가 현실이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은 끝났다고. 루시아는 민경채를 무시하고 오직 스텔라 장만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비명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피를 토하는 듯한 물음이었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 루시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꺼지는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이 아예 멈추고 그 빈자리에 시베리아의 찬바람이 몰아치는 감각이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는 이 순간의 참혹함을 담아내기에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스텔라 장은 끝내 루시아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애꿎은 마이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손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미 그녀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루시아, 미안하게 됐어요. 스텔라 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현실이야. 민두식 회장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대행 체제로 갈 순 없어. 민 회장의 유일한 혈육인 경채가 중심을 잡는 게 맞아. 그게 민강 유통을 위한 길이야. 현실이요? 민강 유통을 위한 길이요? 루시아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실이 민두식 회장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민강 유통을 통째로 삼키려는 민경채 사장의 저열한 욕심을 정당화하는 것입니까? 회장님은 민경채 사장이 아니라 저에게 회사를 맡기셨습니다. 쓰러지시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 여사님도 함께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 뜻을 그렇게 쉽게 잊으신 겁니까? 그 뜻. 이번에는 민경채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깟 종이 쪼가리에 적힌 늙은이의 뜻 하나로 감히 내 아버지 회사를 당신이 좌지우지하게 둘 순 없죠. 아버지는 지금 의식도 없어요.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총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는 물보다 진한 법입니다. 이 민강 유통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요. 민경채가 서류 뭉치를 루시아의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회장 대행 루시아 직무 정지 및 해임 결의안. 이미 민경채에게 매수된 이사들의 서명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루시아 씨,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물려준 그 하찮은 지분 따위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는 더 이상 명목상의 대표를 원하지 않아요. 실권을 원하죠. 그리고 그 실권은 이제 접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스텔라 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자에 대한 미련은 사치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민경채만을 불꽃이 이글거리는 듯한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결국 숫자로 사람을 밀어내는군요. 좋습니다, 민경채 사장. 하지만 명심하세요. 숫자는 진실을 덮을 수 있지만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진실?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은 내가 당신을 잘랐다는 겁니다. 민경채가 턱짓으로 회의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나가주시죠. 여긴 더 이상 당신 자리가 아니니까. 보안팀, 뭐해요? 당장 이 여자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지 않고. 루시아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민경채의 천박하고 높은 웃음소리와 이사들의 비굴한 아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본사 로비는 1시간 전과 공기가 달랐습니다. 루시아가 밀려났다는 소문은 이미 1층까지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루시아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혹은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모를 시선으로 힐끔거렸습니다. 루시아는 회장 대행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죠? 문태경이 울먹이며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사무실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루시아의 짐이 상자에 담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서류들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선재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오실 줄은 몰랐네요. 루시아 전 대행님. 김선재가 능글맞은 미소로 루시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루시아의 책상 위에 있던 민두식 회장이 루시아에게 선물했던 크리스털 명패를 손에 들고 장난감처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내 사무실에서 당장 나가요. 그리고 그거 내려놔요. 당신 사무실? 이거. 김선재는 명패를 보란 듯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크리스털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명패가 아니었습니다. 민강유통의 내일은 루시아 당신에게 달렸다는 민두식 회장의 믿음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어차피 쓰레기가 될 물건이라서요. 김선재, 너 이 자식 적당히 해. 문태경이 화난 목소리로 김선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민경채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혹시라도 루시아님께서 회사의 중요 기밀을 실수로라도 들고 가실까봐 저희가 미리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루시아님의 개인 짐은 저기 상자에 잘 담아두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김선재가 가리킨 상자에는 루시아의 컵과 개인 사진 몇 장이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불법 수색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할 수 있죠? 김선재가 루시아의 턱 밑까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뱀의 혀처럼 차갑고 끈적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두식 회장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진 당신은 그냥 고아원에 버려졌던 과거와 똑같아요. 아무 힘도 빽도 없는. 루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김선재의 말은 루시아의 가장 아픈 과거, 민두식 회장만이 알고 있던 그녀의 비밀을 건드렸습니다. 민경채가 그리고 김선재가 어디까지 알고 자신을 모욕하려 드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출입 카드키는 이미 정지되었습니다. 공식 통보문입니다. 김선재가 내민 서류를 루시아는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각난 명패를 한 번, 그리고 자신을 모욕하는 김선재를 한 번 바라본 뒤 짐이 담긴 상자를 들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까지 김선재의 비웃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 인사팀 게시판에 새로운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본부장 문태경. 인사권 남용 및 내부 질서 문란으로 즉시 해임. 루시아의 유일한 최측근이자 민두식 회장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었던 문태경 본부장이었습니다. 민경채는 루시아의 손발은 물론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기둥까지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문 본부장까지 잘리는 걸 보니 민경채 사장 시대가 확실하네.
루시아 대행은 너무 사람만 믿었어. 저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루시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택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벽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싸움은 이길 수 있는 타이밍에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문태경에게 했던 말은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루시아가 수개월간 모아둔 민경채와 스텔라 장의 비리, 내부 거래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쓰러지기 전 만일을 대비하라. 아무도 믿지 마라. 스텔라 장조차도. 라며 루시아에게만 따로 챙기게 했던 그 자료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까? 루시아는 USB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지금 당장 언론에 터뜨리기만 한다면. 그때였습니다. 루시아는 금고 안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류의 순서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에 그녀가 모르는 미세한 스크래치가 나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루시아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손상되었습니다. 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선재였습니다. 김선재가 사무실을 뒤진 것은 쇼였고, 진짜 목적은 루시아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방에 침입해 이 자료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시아는 무너지는 다리를 붙잡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경채는 루시아의 팔다리를 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루시아의 심장을 겨누는 마지막 무기마저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믿었던 스승은 배신자가 되었고 유일한 아군이었던 문태경은 쫓겨났으며 마지막 희망이었던 증거 자료마저 사라졌습니다. 루시아는 창밖의 회색 빌딩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민두식 회장과 함께 매일 바라보던 그 풍경이 오늘은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최상층의 스위트룸. 민경채와 스텔라 장 그리고 김선재가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그들의 발밑에서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정리됐네요, 어머님. 그리고 김 변호사. 수고했어요. 민경채가 만족스러운 미소로 김선재에게 와인을 따랐습니다. 루시아는 이제 명함만 남은 빈 껍데기예요. 그 자료까지 없앴으니 이제 그 애는 아무것도 못해요. 김선재가 민경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연하죠, 경채 씨. 내가 누구입니까? 루시아가 지금까지 모은 자료, 내가 하루 만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금고 비밀번호가 백미소 생일일 줄은 너무 뻔해서 시시하더군요. 김 변호사, 정말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저와 민세리의 조손관계 유전자 검사는 정말 확실한 거 맞죠? 그럼요. 스텔라 장 여사님. 여사님의 지분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습니다. 민경채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진실인 시대예요, 어머님. 감정 따위가 아니라 계산으로 세상이 움직이죠. 루시아가 가진 그 알량한 명분으로는 저와 여사님을 이길 수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내일 주주총회뿐이에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면 이 민간 유통은 완벽하게 제 것이 됩니다. 스텔라 장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만약에 민두식 회장님이 깨어나면 어떡할 거지? 순간 민경채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선재와 눈빛을 교환한 그녀가 얼음 조각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깨어나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죠. 민경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설령 기적처럼 깨어나신다 해도 이미 회사는 법적으로 제 것이 된 후일 겁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늙은 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도 현실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잠든 사이에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갔다고.
그렇게요. 스텔라 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경채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아닌 오직 이겨내야 할 장애물로 보는 듯한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스텔라 장은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이 지금 루시아 대신 진짜 괴물을 깨운 것은 아닌지. 다음 날 새벽 루시아는 해임된 문태경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보다 더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경채 사장이 이미 병원 이사장까지 매수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 병실은 특수 격리 조치되었고 직계 가족 외엔 면회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저도 루시아님도 이제 회장님께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문 본부장님. 루시아가 문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젯밤의 절망에서 벗어나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만 주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장님 서재의 비밀 금고. 회장님은 제게 만약 내가 잘못되고 스텔라 장마저 널 배신한다면 그때 이 금고를 열어라. 비밀번호는 너의 생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젯밤 제 자료는 모두 잃었지만 이 금고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선재도 민경채도 모르는 마지막 금고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갑니까? 본관은 이미 민경채 사장이 오늘 주주총회에 모든 시선이 쏠릴 겁니다. 민경채도 김선재도 스텔라 장도 그곳에 있겠죠. 그때가 기회입니다. 본부장님이 경호팀을 교란해 주시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루시아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잡히면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보다 덜 위험합니다. 저는 회장님이 왜 저에게 그런 임무를 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민경채 사장을 본인의 딸을 믿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민강유통 주주총회장. 민경채의 회장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민경채는 단상 위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준비된 원고를 읽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민강유통은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감정 경영이 아닌 실적과 숫자로 말하는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저 민경채,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민경채의 시대가 시작된다. 어제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경채가 회장 취임 선언문에 서명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낮고도 묵직한 그러나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도, 박수 소리도, 웅성거림도. 회의장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민두식 회장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자의 눈빛으로 단상 위에 민경채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해임되었던 문태경 본부장이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루시아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경채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과정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모두에게 보였습니다. 스텔라 장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내 회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극들을 하고 있었군. 기적이었습니다. 주주총회 3시간 전, 민두식 회장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은 병실을 지키고 있던 문태경도 루시아도 아닌 민경채가 매수한 병원장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즉시 민경채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두식 회장의 본가 서재에 잠입했던 루시아가 비밀 금고에서 진짜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루시아가 예상했던 비자금 자료뿐만 아니라 민두식 회장 의식 회복 시
즉각 루시아에게 연락할 것. 민두식 회장이 자신의 주치의에게만 남겼던 비밀 지령서와 특수 비상 연락망이 함께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즉시 그 연락망을 가동했고 민경채가 매수한 병원장이 아닌 민두식 회장의 주치의가 먼저 회장의 의식 회복을 확인하고 그를 루시아에게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민경채가 단상에서 기어내려와 민두식 회장의 휠체어에 매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 민두식 회장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감히 내 회사를 살린다는 이름으로 너가 통째로 삼키려 했겠지. 민지섭까지 몰래 불러들여서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던 것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민두식 회장의 눈이 스텔라 장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장.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내 딸의 탐욕에 동조해 내 등 뒤에 칼을 꽂아. 고작 잊지도 않은 당신 손녀딸 때문에. 회장님 그게 무슨. 스텔라 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루시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손녀요? 민세리 말입니까? 모든 시선이 루시아에게 향했습니다. 루시아는 스텔라 장을 경멸도 연민도 아닌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여사님을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 아이가 정말 여사님의 핏줄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셨습니까? 루시아가 단상 위의 민경채와 그녀의 곁에서 불안한 듯 서 있는 김선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여사님이 민경채 사장의 편에 서기로 한 그날, 김선재 실장이 건넨 그 유전자 검사 결과지 때문이었겠죠. 스텔라 장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루시아 그걸 어떻게. 이것이 김선재 실장이 조작한 거짓 증거입니다. 루시아가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스텔라 장과 민세리, 조손관계 일치. 스텔라 장 여사님이 그토록 찾던 죽은 아들의 딸, 그 손녀가 민셀이라는 이 거짓 증거 하나로 여사님은 민강 유통을 그리고 저를 버리셨습니다. 루시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회장님의 금고에서 찾은 이 자료로 직접 다시 의뢰했습니다. 루시아가 두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김선재가 민세리의 모친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과 유전자 검사센터 직원을 매수한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스텔라 장과 민세리, 조손관계 불일치. 이게 진실입니다. 루시아가 외쳤습니다. 여사님은 그 아이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당신은 민경채와 김선재가 꾸민 연극에 속아 평생의 동지와 당신이 아꼈던 사람을 배신한 겁니다. 아, 스텔라 장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속았어. 민경채, 김선재, 이 천하에 죽일 것들이 감히 나를, 이 스텔라 장을 속여. 민경채가 당황하며 옆에 있던 김선재 변호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김 변호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알아서 다 처리한다며. 완벽하다며. 사장님, 이게 무슨,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닥쳐요. 난 몰랐어. 누가 저런 조작까지 하랬어. 난 당신에게 당한 거야. 난 몰랐다고. 김선재가 어이없다는 듯 민경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당해? 하. 다 당신을 위해서 한 짓이야. 스텔라 장 집은 없었으면 당신이 이 자리에 설 수나 있었을 것 같아? 이제 와서 나만 버리시겠다? 웃기지 마.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모습이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문태경에게 턱짓했습니다. 문태경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은 쓰러지시기 전 본인의 지분 28%에 대한 모든 권한을 루시아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이는 회장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시는 즉시 발효되는 조건부 위임장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8%였습니다. 자신과 스텔라 장의 지분을 합쳐도 민두식 회장의 28%와 루시아의 기존 지분을 이길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거짓말. 그런 건 없었어.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내가 다 확인했어. 그건 네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지. 민두식이 말했습니다. 루시아. 이제 당신이 말해봐. 루시아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민두식 회장의 비밀 금고에서 가져온 또 다른 문서, 특별 유언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경채 사장님. 당신은 숫자를 믿는다고 했죠. 루시아가 문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민두식 회장님이 쓰러지시기 3일 전 저와 공증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특별 유언장입니다. 여기에는 회장님의 지분 28% 위임뿐만 아니라 루시아가 민경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경채와 민지섭이 지난 수개월간 여러 지분을 탈취하려 한 정황과 회사의 자금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회장님의 친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의 딸인 당신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민경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아버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두식 회장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문태경과 루시아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경채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난 너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다. 넌 회사를 지킬 그릇이 못 되었던 게다. 회사는 사람보다 커야 한다. 넌 그 간단한 진리를 평생 깨닫지 못했어. 민두식 회장은 루시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단상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민강 유통의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저 민두식은 제 모든 권한을 저의 아내이자 저의 유일한 후계자인 루시아에게 모두 위임합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습니다. 민경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초점 잃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고 김선재는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려 나갔습니다. 스텔라 장은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어리석은 집착을 저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민두식 회장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자네가 회장이야, 루시아. 민두식이 낮게 웃었습니다. 지켜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회사를 태양을 삼키는 한이 있더라도.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마치 태양을 삼킨 듯 강인하게 서 있는 루시아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었던 루시아.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고 진실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강 유통의 진짜 주인 루시아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